안녕하세요. 과학을 품은 진리의 이영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간의 오랜 꿈인 불로장생, 항노화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버밍햄에 위치한 알라바마 대학 당뇨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태현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AB 연구원 김태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독일 쾰른 대학의 안드레아스 베어 교수의 연구팀이 올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인간, 초파리, 들쥐, 생쥐, 예쁜 꼬마 선충 등 전혀 다른 5종의 동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뇌, 간, 심장, 혈액세포 내 RNA 중합효소 폴2가 DNA 가닥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오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반대로 수명 연장 효과가 분명한 섭취 칼로리 제한이나 인슐린, IGF 시그널링을 억제한 경우에는 폴2 효소의 이동 속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으로 폴2 효소의 이동 속도를 늦추게 하였을 때 10에서 20% 정도 수명이 늘어났으며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였을 때 수명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또 세포 내 핵의 염색체는 히스톤 단백질 주변을 따라 감겨진 뉴클레오좀 구조로 존재하는데 노화된 세포일수록 뉴클레오좀 숫자가 적어서 RNA 중합효소의 이동 속도가 빨랐으며 히스톤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시킨 결과 이 효소의 속도가 느려졌고 수명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칼로리 제한이나 인슐린, IGF 시그널링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폴트 효소의 이동 속도가 느려졌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소식이 노화 방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후생유전학이 과학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후생유전학은 환경적 요인과 행동이 유전자의 기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 구성 단위인 세포에는 그 개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기능에 대한 청사진인 염색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체 내 각기 다른 장기의 모든 세포들은 동일한 염색체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각 장기는 다른 형태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형질은 유전자 염기설에 의해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식습관, 생활 패턴에 의해서도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 억제될 수 있으며 이런 후천적인 유전자의 변형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이 후생유전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에피지네릭이 작동하는 원리는 크게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난코딩 RNA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생유전학 관련 최신 항노화 연구 관련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변환시킬 수 있는 야마나카 인자 4가지 유전자 중 3가지를 만드는 바이러스를 눈의 각막 아래에 주사하여 시신경을 손상시켜 녹내장을 일으킨 늙은 쥐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다양한 조합의 야마나카 인자들이 시신경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야마나카 인자의 발현으로 손상된 늙은 쥐의 눈이 젊은 쥐의 눈처럼 활발한 시선 활동을 보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현미경 사진은 야마나카 인자의 발현으로 늙은 쥐의 손상된 시신경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 그래프는 시신경이 회복된 쥐의 안구에서 DNA 메틸레이션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생유전 정보의 DNA 메틸레이션을 감소시킨 것이 시력 회복의 한 요인이었으며 노화된 세포에도 어린 시절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로화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연구팀은 올해 2023년에도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나이든 체세포에서 복제된 동물들도 완벽하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수명을 가질 수 있다는 보고들을 고려할 때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염색체를 촘촘하게 감아주는 크로마틴 단백질 위치 변화와 후생유전 정보의 손실이 세포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손상을 치료할 수 없게 되어 각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노화의 한 원인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팀은 생쥐에서 인위적으로 후생 유전 정보에 혼란을 일으킨 결과 유전자 돌연변이 없이 급격한 노화가 진행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노화된 생쥐에 야마나카 인자를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발현시킨 결과 다양한 노화 유전자들을 되돌릴 수 있었는데요. 이는 세포들이 젊은 시절의 후생유전 정보의 복사본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눈부신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영노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유전자와 분자 수준의 발견들이 실제 사람의 생물학적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책 노화의 종말에 소개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간헐적 단식, 채식 위주 식단, 고강도 인터벌 운동, 짧은 시간 동안 체온 낮추기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 생존 회로를 작동시킴으로써 장수 유전자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억제제인 라파마이신, 포도주의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 당뇨병 약의 한 종류인 메트폴민, 진통제 아스피린, 그리고 항노화 유전자인 설투인을 활성화시키는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같은 약품들도 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노화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김태현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김태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재님과 태모님의 말씀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사로 실현되고 있는데요. 포천 선문명이 활짝 피어서 모두가 신선과 같은 삶을 살며 영성을 추구하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과학을 품은 진리의 이영미였습니다.